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물리학 6주체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을 책에 있지만 중간고사에 한 문제로 제출할 것이라는 것을 출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더 적어야 되는데요. 이 원자의 전자 궤도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원 궤도를 이렇게 형성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러한 원 궤도에 불연속적으로 이런 원 궤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정상 상태라고 된다. 그래서 이 정상 상태 간에 우리는 전자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지게 우리가 그때 발생하는 또는 방출되는 또는 흡수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이 I 빼기 EF라는 이러한 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궤도에서 전자가 어떤 진동수로 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자의 궤도에서의 에너지 그거에 따라서 이 방출되거나 흡수되어지는 즉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 I가 EF보다 크다면은 우리는 광자의 방출이 일어나겠다. 그죠? 만약에 이 아이가 초기의 상태가 나중의 상태보다 더 작게 되면은 이때는 광자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광자를 흡수해야지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일로 더 큰 에너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자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랬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원궤도의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원운동을 하는데 원운동을 하니까 회전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회전운동을 하니까 각운동량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그때 각운동량이 M에 EFVR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H바라는 이러한 상수의 정수배로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이 1, 2, 3 이런 것만 갖는 것을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도를 했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이 원궤도에 양자화되었다 그랬는데요. 이때 원궤도의 반지름이 어떤 놈만 가지느냐? 그래서 Rn만 가지는데 계산을 유도를 해보니까 ME에 K의 2의 제곱에 분의 N제곱의 H바의 제곱으로서 N의 제곱에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N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원궤도를 갖는 그 전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구했더니만 170페이지에 물론 이것이 요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A0라고 그랬습니다. 보호의 원자 반경. 그래서 N제곱에 A0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N이 마이너스 2A0 분의 K의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소원자의 경우를 해보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고요. 이때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뭐라고 했냐면은 전자가
이게 촉박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촉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수소의 방출의 진동수를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진동수를 내보면 진동수는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델타 E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은요 H분의 그죠? H분의 EI 마이너스 EF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람다분의 1식을 우리가 앞에 그 실험식이 있었는데 람다분의 1식을 구해보니까 간단하게 finally 리드베르그 상수를 해가지고요 ni 제곱 빼기 nf 제곱인가요? nf의 제곱 이런 식이 주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리드베르그 상수라고 그랬다. 그럴 적에 우리가 지금 여기 수소의 보호에 수소 뭐 원자 양자 모형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수소인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핵이 한 개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한 개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적에 이 핵이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 번호 1번이라고 그러는 양성자 한 개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1쪽에 있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1쪽에 있는 그런 원소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핵에 양성자가 한 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체외외곽 전자가 한 개이잖아요. 1쪽에 있으니까. 그럴 적에 우리는 마치 체외외곽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생각해 볼 적에 아니면 이 상태를 생각해 볼 적에 전체적으로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번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적에 이 안에 전자가 10개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 개 있는데 핵자도 10개 있죠. 그런데 전자가 이 핵과 마지막 전자 사이의 그거를 차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G를 꼭 10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좀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효한 숫자를 해가지고 똑같이 수소 원자 모형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예제에서 다룰 헬륨 플러스 이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헬륨 플러스 이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2번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전자가 두 개 있어야 되죠. 원래는 중성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헬륨 플러스 이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개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수소 원자하고 똑같은데 수소는 G가 1이었는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수소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에 양성자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제들을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들 한번 보시면요 172페이지부터 예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아마 예제들만 풀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는 4장까지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타라는 제타라는 강아지별에서 온 스펙트럼인데 이것이 어떠한 원자에 의해서 전위에 의해서 이러한 빛들을 내는데요. 그때 이 나오는 파장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봅시다. ni에 2에다가요 제곱이고요. 아까 식하고 약간 다르죠?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이 별에서요 강아지 별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이런 말이죠. 그 빛의 파장이 이 실험식을 만족시킨다 해야 되겠습니다. 성립하더라는 거죠. 그럴 적에 여기서 R이 우리가 여기 말하는 리드베르크 상수인데 이걸 적에 이 선들이 보어의 이론에 따라서
HE 플러스에 이거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설명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먼저 선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HE 플러스라는 것은요, 이 그림처럼 핵에는 양성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다음 중성자도 두 개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전자는 원래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이온이기 때문에 한 개만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가, 이때까지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수소가 여기에 양성자가 한 개 있는 것과 비교해 볼 적에 그 G가 우리가 쿨롬 포스를 생각할 적에 K에 R 제곱분에 어디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E 곱하기 우리가 GE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GE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E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말은 이 G라는 것이 끝까지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172페이지 4-36식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 N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2A0분의 K의 E의 제곱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N제곱분의 G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원자 모형 형태로 되어 있었지. 그 다음에 헬륨은 당연히 그래 되어 있는데 한 개가 있고 여기에 단지 G가 2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당연히 촉박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 마이너스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풀이에 보면은요, 이걸 써놨는데 G 꼴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랬지? 2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치는데 여기 마이너스 빠져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2A0 여러분 써놓기 바랍니다. K의 2의 제곱에 N 제곱분의 G가 2니까 여기 4를 넣어놨죠. 이게 풀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지웠지만은 우리가 이거 좀 지우고요. 여기 써놨듯이 F가 이래 되니까 람다분의 1은요 그래서 우리가 F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한 걸 한 번 더 해보는 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F는 람다분의 C인데 그죠? 이것이 H분의요. 이 I를 넣으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상수니까 우리가 끄집어냅시다. 지난 시간에 한 걸 유배한 걸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A0분의 KE 제곱에다가요. 그렇죠? 여기에 EI 대신에 우리가 NI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NI 제곱분의 4가 되고요. 마이너스 NF 제곱분의 4가 됩니다. 맞습니까? 요걸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식이 나오고요. 공통된 거를 4까지 끄집어내니까 하나 끄집어내지 않고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이렇게 써줘도 되죠.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4를 분모로 가져가면서 분모의 분모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C의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으니까 람다에 대해서 람다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양변을 C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잠깐만요. H가 빠졌네요. 여기가 H가 빠졌다, 그죠? 맞네요. 여기 H분의 1이 빠졌죠? 여기에. 그래서 마이너스 2A0 H분의 2의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양변을 C로 나눴으니까 여기 HC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ni의 제곱 1 빼기 2분의 nf의 제곱분의 2이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럴 적에 요 앞에 있는 거 요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드베르그 상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2a 제로분의 k 제곱 요것이 이때 이 마이너스는 사실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장이 마이너스는 될 수 없는데요. 그러면은 교수님 왜 이거 없어져야 됩니까? 그거는요, 요것이 요거보다 크느냐, 요것이 요거보다 크느냐에 따라서 흡수나 방출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은 바로 이 부호는 없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없이 시작을 하죠. 왜 그러냐면 F나 람다는 마이너스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이너스나 플러스의 의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을 방출하느냐, 흡수하느냐 그 의미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2a0 hc k제곱 요거를 R라고 하니까 답이 R에 2분의 ni 제곱 분의 1 빼기 2분의 nf의 제곱이 이러한 요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he 플러스로부터 이 강아지별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별은 이러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소에서 이제 전자의 전이가 나옵니다. 예제 4점 오늘 이 식을 계속 아마 쓸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 4.7을 한번 보시면요. 수소에서의 전자의 전이다. 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다시 그러면 한번 수소를 여기 그려놨지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수소는 여기 핵에 양성자관계 있고 전자가 이렇게 보호의 반경을 자 이렇게 돌고 있다. 물론 그 다음 스테이지도 있는데 4배나 가야 된다 그랬죠? n 제곱의 a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가 있지만 우리가 아주 안정된 상태는 n = 1이라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n의 상태로, 자, 정상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공간에서 전자가 물론 반경이 넓은 데로 올라간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런데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반경도 달라지죠? n = 2만 가도 어떻습니까? 4배의 반지름을 갖는 그러한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적에 우리가 ni가 2에서요 어디냐 ni가요 첫 번째 그러니까 초기의 2 상태에서요 자 nf가 1 상태로 자 그 말은 뭐냐 전자가 원래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궤도에 있었는데 이게 없고요 여기 비어있는 거예요. 여기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여기 올렸는데 얘가 1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빛이 나오겠다 그죠? 우리가 이거를 NF가 1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라이만 겔이라고 그랬죠. 라이만 겔. 이때 나오는 파장이 람다 분의 1이 아까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된다 그죠? R에 정의하는데요
A번이 이렇게 전이할 적에 A번 질문이 뭐죠? 이 나오는 광자의 파장과요 진동수를 그리고 에너지를 구해봐라.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를 구해봐라. 자, 우선 파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 우리가 람다분의 1은 R에다가요, 그죠? 여기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ni 제곱분의 지금 g가 1이니까요. 빼기 nf의 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은 리드베르그 상수는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요, R을 그대로 나중에 대입하기로 하고요. ni가 2죠. 그러면은 4분의 1 빼기 1분의 1이니까 4분의 3R 된다, 그죠? 4분의 3R이 되죠. 그러니까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람다는요 3R분의 4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R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은 여기 보면 3 곱하기 1.097 곱하기 10의 7성 1.097 곱하기 10의 7성 미터 인버스라고 그랬습니다. 분의 1의 4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1.33에서 한 1.2 121 나노미터가 되네요. 1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가 되는데 그래서 121 나노미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1로 떨어지는 것은 어떤 영역이라고 그러냐면은 121 나노미터니까 UV 영역입니다. 그래서 UV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B번으로서 여기에 바로 해볼게요. F는 어떻게 되죠? 람다분의 그냥 C입니다. 맞습니까? F는 람다분의 C라고 그랬죠, 여기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구했잖아요. 1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라고 하고요. 이거는 3 곱하기 10의 8성 미터 퍼 세크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게 10의 17성인데 3 나누기 120이니까 10의 15성 헤르츠 정도 되겠다. 세컨드 인버스 되겠다, 그죠? 그래서 F가 2.47 곱하기 300 나누기 120이라니까 2.47 곱하기 10의 15성 여기 세컨드 인버스 세컨드 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헤르츠라고 그러죠. 헤르츠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A번인데 A번 계속이죠.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광자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광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에너지 광자는 HF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책에는 지금 그렇게 구해놨죠. 그래서 H가 우리가 지금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로 표시를 했으니까 줄 세컨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4.136 곱하기 책에 주어져 있죠. 10의 몇 성입니까? 10의 마이너스 15성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S 이렇게 세컨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게 H의 값입니다. H의 값이에요. F는 여기서 구한 거를 집어넣죠. 곱하기 2.47 곱하기 10의 15성 맞죠? 그 다음에 세컨드 분의 1로 합시다. 왜? 그러면 이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10의 15성도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10.2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데요. 자, 10.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당연히 UV 영역이다. 그죠? 맞습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맞는가 한번 보십시다. 왜냐면은 EN이 뭐였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죠. 주소원자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라는 것은 사실 뭐 델타 E라고 합시다. 광자인데 이 델타 E가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위에 에너지 레벨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EI 빼기 EF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의해서요 마이너스 있고요. 잘 보세요. NI의 제곱분의 13.6을 묶어줍시다. 그 다음에 NI 제곱분의 NF의 제곱이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요. NI가 뭐였죠? 2였죠. 그러면은 2의 제곱분의 1 빼기 1의 제곱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3.6이 있고요. 여기에 1 빼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요. 하면은 똑같이 10.2 일렉트론 볼트 똑같이 나옵니다.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요거와 요것은 같다. 이것이 10.2 일렉트론 볼트. 맞습니까? 3.4가 되잖아요. 4 나누기 13.6 하면은 3.4가 되고 3.4 곱하기 3 하니까 정확하게 10.2가 나오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B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의미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니까 빛을 방출한다 이 말입니다. 광자를 방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2번은 지금 우리가 상대론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인데 운동량 보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전자가 전이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원자의 되팀이라는 거. 이 상태에서 이 상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가까워지죠, 그죠? 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핵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원자의 되팀이라고 하는데요.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그때 그 되팀 수소 원자의 운동량과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총을 쏠 적에 총알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 총이 뒤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 뭐랍니까 개머리판이라 그러는데 그 총의 뒷부분을 여기 어깨에 대는 이유가 되팀되는 거 뒤로 튕겨 나가는 걸 막는 거다, 그죠? 그렇듯이 전자가 우리가 원자 안에서 움직임으로 전위에 의해서 이 원자 전체도 되팀을 하게 된다. 왜?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 운동에너지에 대한 전체 에너지에 대한 운동에너지의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게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있죠. 원자의 대팀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작다. 왜 그러냐면은 전자의 질량이 아까 전에 네. 여기에 핵이 전자보다 한 2000배 무거워요. 2000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알하고 총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총알이 나가는데 총보다 한 2000배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별로 크게 차이가 없겠죠. 이 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되팀은 있다.
그러나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4.8을 우리가 지금 왜 제가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한 그거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풀어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제 4.8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식을 이용할 건데 조건이 약간 다를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수소 원자의 발모 계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발모 계열. 그래서 자, 발모 계열인데 그 뒤에 스펙트럼이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죠? 맞죠? 근데 발모 계열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NF가 뭐라고요? 2인 경우다. 이와 같이 NF가 1인 경우는 뭐라 한다? 라이만 계열이란다. 라이만 계열이라고 하고요. 이건 발모 계열이다. 이거만 자, 이럴지게 수소원자의 발모 계열은 NF가 2인 상태에서 끝나는 거다. 그때 문제가 뭐죠? A번 방출된 광자의 가장 긴 파장. 자, A번 방출된 광자. 자, 광자가 방출되려면은 당연히 NI가 어떻게 돼야 되죠? 3보다 큰 이런 수가 가져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긴 파장. 가장 긴 파장이 된다는 이 말이 중요하다. 그죠? 가장 긴 파장이라면 이 차이가 어떻다? 가장 작은이에요. 그러려면은 NF는 정해져 있다. 왜? 발모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NI가 3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가장 작은 게 될 겁니다. 이때 파장을 구하고 이 에너지 결정이에요. 파장 구해라 그러면은 람다분의 1 다시 구하니까 R에다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NI 제곱 분의 1 NF의 제곱 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파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게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지금 NI가 NF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분의 제곱분의 1하니까 이런 식으로 책에 써줬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방출된다는 의미는 방출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람다는 항상 양수돼야 되죠. 마이너스 파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당연히 위가 이 n이 크잖아요. 근데 분모에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다. 아, 교수님 이거 바꾸면 안 돼요? 바꾸세요. 바꾸면 나중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람다는 마이너스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NF가 NA보다 크냐 작으냐?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광자를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 그런 의미랍니다. 근데 지금 벌써 방출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식을 쓸 적에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것이 이거보다 크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NF는 작은 걸 써줘야 돼. 여기 NF 작은 걸 써줘야 됩니다. 왜? 제곱이 해서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럼 R 어떻게 됩니까? NF의 제곱 2의 제곱분의 1 빼기 3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가장 작은 이건 뭐라? 그러면은 NI가 3이다 이 말입니다. 3.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는 R이 나오고요. 어떻게 돼요? 4분의 1 빼기 9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36분의 맞습니까? 36분의 5R 된다. 그죠? 36분의 5R이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왜? 람다를 구해야 되니까요. 역수를 취해줘야 되죠. 그럼 람다는 어떻게 돼요? 5R분의 36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요. R이 아까 전에 나왔죠? R이 얼마입니까? 1.097인가요? 곱하기 17생이죠? 1.097 7선 미터의 인버스다. 그 다음에 36 이거 해주니까 당연히 가시가성형이 나올 거예요 아마. 656.3이래요. 빨간색이 나오네요.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색 능력이 되어 있고요. 이때 에너지를 구해보자. 그럼 이 포톤 람다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람다분의 hc라면 되죠 그냥. 그래서 람다분의 hc라니까네 람다를 그대로 넣고요. 656.3을 넣고요. h 6.6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죠. 줄 세컨드에다가요. C가요. 3 곱하기 10의 8성 아니면은 여러분 아까 H 대신에 일렉트론 볼트를 넣어줘도 됩니다. 미터 per second 이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합시다. 나노미터니까 그럼 이 미터가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포톤을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3.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주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렉트론 볼트로 고치면은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주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주니까 1.89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 단위 환산을 해주니까 뭐가요? 수소에서 여기 있고요. 여기에 n 이퀄 1, n 이퀄 2, n 이퀄 3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n 이퀄 1이고 여기가요. 레벨이 n 이퀄 2라는 정상 상태와 n 이퀄 3이 있는데요. 반목연이라니까 마지막에 전자가 1로 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전자가 여기에서 1로 떨어질 적에 나오는 빛의 파장이 이렇게 되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광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8까지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속 문제 이와 관련된 연속 문제들을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속 문제와 사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